어제도 뭐 김민석 최고위원의 기자 간담회도 있었는데 거기서 결국에는 중요한 게 지금 안보가 불안하고 이게 또 계엄으로까지 연결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계속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한기호 의원하고 신원식 실장 사이의 문자 자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서울로 옮기고자 하는 외환 유치 예비 음모고 계엄 예비 음모다 이렇게까지 꼬집었어요. 뭐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뭐 사적인 대화인데 그게 큰 문제냐 정책하고 상관없다라고 했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한기호 여당 의원이 그리고 국방위원회도 저번에 했었죠. 신원식 실장에게 국가안보실장에게 우리가 다 가서 포격해서 싹 다 쓸어버리자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예 이렇게 얘기하고 챙겨보겠습니다. 너무나 뭘 불안한 거 챙겨봐. 아닙니까? 아니 이거? 근데 지금 예? 윤석열 대통령 갤럽 아. 기준으로는 지난주에 또 최저치 나왔거든요. 네. 20%. 네. 근데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안보 불안, 민생 위기, 그리고 의료 대란보다 김건희 여사 이슈 부정평가가 부동의 1위로 올라갔어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 저는 국민들께서 안보 위기를 갖다가 이 정부가 지지율을 올리는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 불안해하시는 거거든요. 마지막 남은 카드 그렇습니다. 그렇기 쓰려고. 때문에 저는 계엄에 대해서도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 시민사회가 얘기를 하면서 네. 그 카드를 봉쇄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아. 그리고 안보 위기에 대해서도 비상 상황을 의도해 가지고 네. 마치 지지율을 관리하는 이런 전략들을 쓰고 있을 거거든요. 이걸 미리 우리가 얘기를 해야 그런 전략들이 막히고 네. 실무 단계에서도 검증하다가 그게 문서가 밖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고 뭐 사진이 그렇네요. 찍히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윤석열 정부는요. 럭비공 같은 정부라서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요. 너무나도 무능하고 무책임해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온 국민이 이제 마음이 하나로 묶어지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네. 딱 하나 우리 국민이 얻은 효과가 있다면은 뭐예요? 세대 통합, 지역 통합, 성향 통합을 이루었어요.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윤석열 물러가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함이 한 뜻이 되기 어렵죠. 근데 하나 되고 있어요. 윤석열 덕분에. 하나 된 야. 영원함.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그런 체제에 효과.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저는 다 검증하고 네. 다 우리가 미리 얘기해놔야 된다. 그래야 저는 여론의 압박으로 그 이상한 짓들을 오히려 봉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언론의 역할, 우리 시민사회의 여론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하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계속 떠들어야 됩니다.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 네. 일단은 뭐 네. 북한의 러시아 파병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우리가 규탄해야 되죠. 북한 잘못했고 러시아도 그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반도 특히 북한에 파병을 받아서 전쟁을 확정시키는 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국제사회도 비판하고 있고 뭐 우리나라도 굉장히 비판스러운 측면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잘못된 행위인데 그러면 이것을 어떤 외교적인 해법으로 평화롭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지. 우크라이나에 한국군 뭐 탈북자 이런 분들 파견해가지고 북한군 사망시키면 이게 더 오히려 확전이 되는 거잖아요. 한반도로 전쟁이 정말 불씨가 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네. 우리가 정말 전쟁을 막기 위해서 한 해 60조가 넘는 그런 국민 세금을 들여서 국방력을 이렇게 튼튼히 키운 거 아닙니까? 네. 외교력을 발휘해가지고 북한군이 파병됐던 걸 어서 이렇게 돌아오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윤석열 정부가 그냥 북한에 대해서 그냥 막 사상 결단식으로 막 대들고 그냥 분쟁을 더 촉발시키는 그러한 행위를 하니까 네. 뭐 무인기 사건도 있었고 대북 풍선 사건도 있었고 정말 많이 불안하고요. 그러니까 뭔가 북한하고 싸우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그 성향상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해결했으면 좋겠어. 국가 지도자가 아니고 저는 전쟁하기 싫거든요. 왜 전쟁에서 그런 피해를 입어야 그럼요. 됩니까? 그러니까 살상 무기를 상황에 따라 보낼 수 있다라는 윤 대통령의 그런 언급도 있었기 때문에 폴란드 정상 만나서 좀 걱정이 되는데 이런 계속 갈등을 네. 고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갈등을 고조시키면 경제 밥이 됩니까? 뭐 지원이 됩니까? 너무 안 좋아지죠. 경제는 너무 안 좋죠. 아니,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왜 더 네. 먹고 살기 힘들게 본인들이 더 조장을 하냐? 본인들은 그냥 대통령실 가서 사우나 하고 명품 수장고 가서 명품 보고 네. 때 되면 순방 가서 좋겠죠. 근데 국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새 점심값이 아까워서 점심을 싸가지고 다니는 직장인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우리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이제는 그 출구 전략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북한이 지금 5천 명, 뭐 1만 명 이상을 네. 이제 보낸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 우리가 러시아랑 왜 대화 못 합니까? 러시아랑 우리 대한민국 수교 국가예요. 그럼 우리도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를 설득하고 뭔가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가 조정자, 중재자, 균형자로서 여러 가지 그렇죠. 역할을 통해 가지고 한반도 위기까지 네. 당연히 번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거고 한반도의 위기도 우리가 이거를 톤 다운 시켜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안보실을 책임지고 있는 신원식 그 붐짜나 아니면 국방부 장관 김용현 그 국회에 나와가지고 예. 상스러운 말을 하는 그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나 무슨 국정원장도 조태용 그 국가안보실장이지 국정원장 간 거거든요. 네. 대통령을 견제할 만한 지금 안보 라인이 없어요. 그냥 김태효 천하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하. 지금 대한민국 외교안보 라인의 실체고 네. 저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끌려가는 외교,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말려 들어가는 식으로 가면 절대 안 되고 네. 이걸 해결하는 쪽으로 정말 외교력과 우리의 정보 자산에 이거를 총동원해야 될 시기다. 그러면서 정말 국민들에게 안보에 대한 위협과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특단의 조치가 정말 필요하다. 그 특단의 조치는 뭐냐? 네. 윤석열 대통령 저는 단 하루라도 이제는 임기를 더 지속해서는 안 된다. 그 생각이 아유, 듭니다. 그렇군요. 정말 위험천만합니다. 자, 지금 보니까 탈북민 단체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현지 심리전을 수락해달라 공개 서한까지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심리전, 그러니까 북한군을 탈북 투항시키기 위해서 대북 심리전을 전개하겠다. 탈북 단체 이런 얘기. 또 우리도 뭐 국정원 쪽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정보도 공유하고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좀 더 발빠르게 국정원 사진도 빨리 공개가 되면서 우리가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그 모습을 봐가지고 미국보다 더 발빠르게 결국에는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그런 또 포석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구심은 또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평화고 중요한 것은 우리 국내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인데 오히려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려고 이렇게 강하게 또 대응하는 모습 아니냐 이런 우려 이거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또 계엄 우려 가능성 계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는 이것들 예방 주사를 맞는다는 생각으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저는 평화라는 건 우리의 목표이자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력을 기르는 이유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방력을 네. 우리가 기르는 거고요. 우리가 통일이라는 것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따라서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이라고 헌법에 명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 헌법의 책무를 좀 무겁게 인식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